먼저 영등포 세무서 건물 보고 시작할게요. 세무서 건물이 이쁘죠? 해당 건물은 상속인이 받기로 한 어떤 웨딩홀이었는데 과도한 상속세로 결국 국세청에 물납해서 국가가 쓰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서울 소재 약 30억짜리 아파트를 상속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는 대략 10억 원, 취득세는 별도고 이 금액을 내야 된다면 어떨까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심지어 그 현금 10억이 없어서 아파트를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실제로 내가 상속받기 위해서는 상속세율 50%에 준하는 현금 보유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적합한 방법을 통해 이 금액을 더 많이 상속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와 같은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족법인에 대해 보다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족법인을 어떻게 여러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주의할 조건도 다룰 예정이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세무사님, 저번 영상에서 가족법인 설립 시 주주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자녀만 가능한가요? 아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 구성원 누구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손자, 며느리 할 것 없이 법적으로 전부 다 가능하죠. 첫 번째는 법적 자격입니다. 미성년자 자녀나 손주를 주주로 설정할 때 주의해야 되는데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성인이어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정관 규정입니다. 법인의 정관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많은 컨설팅 부분들이 법적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시 정관을 신중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주를 설정하기 전 정관 세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금 문제입니다. 주주가 되면 배당소득 및 청산 시 청산소득세에 대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줄일 수 있지만 소득세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 부분은 잠시 후 주의사항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주 설정 시 세부적인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관청은 부모 자식 간의 양도와 자금 대여, 거래를 증여로 추정해서 즉시 증여세를 거두려 합니다. 하지만 상증세법 제4조의 2항에 따르면 영리법인, 즉 회사는 상속세와 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 점이죠.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절세를 많이 할 수도 적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가족법인의 증여세, 상속세 절감 활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족법인을 설립할 때 부모 또는 자녀를 대주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부모가 100% 주주가 되는 경우 부모는 금액 제한 없이 법인의 무이자로 대여하더라도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주주로 참여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주주로 있는 경우 부모가 법인의 무이자로 대여할 때 인정이자로 산정되는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장녀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법인의 무이자로 대여할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법인 설립 시에 증여세를 활용한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해당 컨설팅의 핵심은 부의 이전을 직계 존속에서 직계 비속으로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가 앞으로 발생할 소득에 대해서 법적 권한을 가져야겠죠. 이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주권 취득입니다. 주권 취득을 하기 위해선 현금이 필요하겠죠? 이에 따른 증여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를 줄이기 위한 첫 번째 방법, 자본금 자체를 낮게 설정하면 됩니다. 자본금 100만 원인 경우 해당 법인의 주권 50%는 50만 원이지만 자본금이 1억 원인 법인의 주권은 5천만 원이죠. 결국 같은 50%를 갖더라도 증여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두 번째 방법, 증여공제를 다양하게 활용합니다. 자녀, 며느리 등 통제 가능한 가족들을 이용하여 증여공제를 각각 적용하여 최대한 많이 받는 거죠. 이를 통해 주권을 무상으로 많이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다만 위 두 가지 방법은
추후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상담 후 꼭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를테면 첫 번째 방법은 자본금이 낮으므로 추후 법인의 대출 이슈나 법인 계좌 한도 자체가 적어 사업이 초반에 많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또한 믿고 주권을 맡겼는데 혹시 그 사람 마음이 변하면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프죠. 쌤선이 그럼 인정이자 1억 원까지는 괜찮다고 하는데 인정이자라는 게 뭔가요? 인정이자란 상호 간의 이자액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이자액을 간주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행 법정 이자율은 4.6%로서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로 대여하더라도 4.6% 이자액을 받은 걸로 보아서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여러 가지로 파생할 수 있는데요. 법인 자금을 개인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경우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법인은 해당 금액의 4.6%를 세무 조정 시에 이익 금액으로 잡습니다. 더불어 해당 대여금이 대표자에게 빌려준 거라면 대표자에겐 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죠. 세무 조정으로는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입금 산입, 인정이자 1,000만 원, 대표자 상여. 반대로 개인 자금을 법인에게 빌려준 경우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인정이자 1억까지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1억 이상은 무조건 과세 대상인가요? 1억 원 이상은 무조건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증여세 과세 체계를 바탕으로 법인을 활용하면 더 많은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일단 증여세 과세 체계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증여세는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거 이제 다들 아시죠? 이를테면 자녀 2명이 아버님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증여자인 아버님은 총 1억 원을 주는 것이지만 수증자인 자녀는 각각 계산하여 5천만 원씩 받고 자녀 각각 세금을 계산합니다. 결국 세금이 안 나오겠죠. 이를 앞에서 설명해드린 법인의 주인이 주주를 활용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들이 결혼하여 며느리가 생기면 며느리도 별도의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는 해당 법령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시행령에서는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증여의제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의 판단은 수증자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정 법인의 이익의 지배주주 등의 주식 보유 비율을 곱한 금액이 1억 원 이상인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죠. 두 가지 내용을 혼합하면 이렇습니다. 법인 설립 시 자녀에게 주주 권한을 주기 위해서 현금 증여를 시행합니다. 해당 현금을 받고 자녀는 주식을 취득하죠. 이렇게 특정 법인이 설립이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고자 해당 특정 법인의 주주는 자녀 2명, 각각 5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후 부모님 개인이 특정 법인에게 30억 자금을 대여합니다. 30억에 법정 이자율 4.6%를 곱하면 인정 이자액은 1억 3,800만 원이 산출되는데 그럼 아까 말씀드린 증여의제 이익이 1억 원이 넘어가죠. 그래서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증여세 과세 구조가 수증자를 기반으로 하고 위 사례에서 수증자는 2명이고 지분율로 곱하면 각각 6,900만 원으로 증여의제 이익인 1억 원 미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현금 증여 말고 또 다른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요. 가족법인을 활용한 절세 방법은 정말 다양하죠.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부동산입니다. 만약 아버지 단독으로 30억 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당 건물에서 임대 수익이 2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아버지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임대 수익에 대한 소득세는 아버지 개인이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소득 구간세율이 46%이기 때문에 약 9,200만 원의 세금이 나오는 거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 혹은 살아계실 때 증여를 받는다면 세율 40%인 12억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 가족법인으로 활용하면 아버지와 자녀들 모두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죠. 법인을 일단 설립하여 아버지는 대표이사가 되고 자녀를 주주로 설정합니다. 아버지는 대표이사로서 급여 설정을 하여 월급으로 가져가고 자녀들은 배당을 받을 수 있죠. 임대소득에 대한 이익은 법인회사로 귀속되기 때문에 이익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또한 합법적으로 자녀들에 대한 자금 출처를 만들 수 있겠죠. 아버지는 임대사업에 대한 소득세를 줄이면서 동시에 자녀들에게 이익을 분산하는 거예요.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할 경우 아버지 단독 소유면 해당 가치 상승분은 추후 상속세로 나중에 자녀들이 세금을 내야 될 거예요. 하지만 가족법인에게 그게 귀속이 된다면 해당 가치 상승 부분 법인에 귀속되고 법인의 주인이 주주들이기 때문에 이익을 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경우 상속 증여세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개인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임대료로 발생한 소득 2억 원에 대한 4대 보험료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회사에 소속으로 월급을 받으면 월급에 대한 4대 보험이 산정되기 때문에 4대 보험이 현저히 줄어들겠죠. 게다가 자녀법인은 비상장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4대 보험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동시에 4대 보험까지 줄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 증여가 아닌 가족끼리 부동산을 구입하고 싶을 때도 가족법인을 활용할 방법이 있을까요? 꼭 부동산을 증여받는 게 아닌 가족끼리 투자할 때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보통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본금과 함께 대출금으로 투자하게 되잖아요. 개인이 부동산 취득 시에 대출을 받으려면 사용처, 용도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제한됩니다. 반면 법인은 사업자금으로 운영자금, 자산취득자금 등 여러 명목으로 개인보다 한도액이 증가하게 되어 큰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죠. 다만 대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기본 자본금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부모님은 자본금이 있지만 자녀들이 자금이 없다면 부모님이 빌려줘야겠죠. 이럴 경우 부모님이 자녀가 주주로 있는 가족법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개인이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 1,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면제된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근데 법인은 주주 한 명당 이자가 1억까지 면제가 됩니다. 대략 21억까지는 원금만 상환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주주가 여러 명이라면 더 많은 금액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 점을 활용하면 적은 자본금으로 부동산 투자와 더불어 증여세, 4대 보험까지 절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실제 컨설팅으로 적용한 경우가 있는데 자본금 5억 1천만 원으로 100억짜리 건물 구매한 내역입니다. 해당 법인의 주주는 11명이에요. 왜 이렇게 많냐면 실제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자 3명이 친구들인데 해당 자녀들이 있어서 그런 건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하나가 있어요. 우리 아까 앞에서 말할 때 자녀들한테 증여세 안 내면서 주식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이 경우는 증여세를 냅니다. 그 이유는 사실 세금보다 더 중요한 부분인데 공동사업을 하거나 지분 투자를 같이 할 경우에는 법적 권한을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지금 증여세 조금 내려고 어떤 친구 자녀는 주식 조금 가지면 나중에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공평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분은 증여세 내더라도 이제 지분 비율을 좀 다르게 진행을 했고요. 그 여기 진행할 때 되게 애먹었던 게 본점 소재지예요. 우리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할 때 중요한 점은 취득세 중과인데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5년 이상 된 법인이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데 그런 법인을 찾기가 어려워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취득세 중과를 한번 피했고, 두 번째, 자본금 5억 1천만 원을 설정할 때 저희가 염두에 둔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100억짜리 부동산을 구매를 했는데 부동산 구매를 할 때 대출 가능액이 얼마인지 살펴봤고요. 두 번째, 개인들이 자금 융통할 수 있는 금액을 먼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녀들에게 10년 내에 증여한 내역이 있는지 세 가지를 살펴봐서 자본금을 설정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10년 내 증여한 내역이 없어서 풀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대출은 80%까지 나옵니다. 근데 대출 많이 받으면 이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개인 대표자분들 지금 현금 융통 가능한 걸 계산을 해서 자본금 5억 1천 그리고 대표자 3명 각각 20억씩 그럼 총 60억이 들어오죠. 65억 천에 한 39억 정도 대출 받아가지고 100억짜리 취득하는 내역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 우리 아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특정 법인에 대한 증여의제 이익이 각각 주주 비율대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자액에 대한 증여세가 안 나옵니다. 이처럼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득이 많은 만큼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가족법인의 주주 구성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자녀를 주주로 포함할 경우에 길티세와 같은 미국의 세금 문제를 고려해야 하죠. 이는 지분율에 따라 법인 영업이익을 배당하지 않더라도 과세되니 영주권이나 시민권 자녀의 지분율 구성은 꼭 신중히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해당 연도 영업이익에 발생하는 세금은 한국에서도 과세되고 미국에서도 과세되니 이 부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금 측면에서도 가족법인과 개인 투자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현재 지방세를 합한 법인세율은 최소 9.9%에서 최고 24%까지인데 개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6.6에서 49.5%보다 낮죠. 다만 배당 등으로 법인 자금을 인출할 경우에 근로소득, 양도소득, 배당소득 등 소득세가 한 번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소득이 없다면 괜찮지만 만약 고소득 직업을 갖고 있다면 법인에서 자금 인출할 때 세금 문제가 또 한 번 기다릴 수 있죠. 또한 서울의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외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따져보고 법인 설립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법인의 활용도는 높지만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또한 복잡하고 개개인에 맞춘 디테일한 자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전문가에게 컨설팅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가족법인을 활용한 절세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법인을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모두 다루게 되면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 영상에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이 현명하게 절세하시길 바라면서 이상 세무천재 서성우였습니다.